텐베거가 기대되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채널. 네, 안녕하세요. 튕기소TV입니다.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AACR이 끝나고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AACR이라는 게 기초 단계 그런 암 확해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일단은 5월 달에 5월 말부터 이제 아스코가 있고 10월 달에는 에스모가 있습니다. 관련 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트준유 판매 계약까지 그런 기대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비공개 투자 커뮤니티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기재되어 있고요. 본 카페는 이제 비공개로 운영되고 가입 시에 건전한 커뮤니티를 위해서 성함과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계좌 개설과 종목 이관 해주시면은 저와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정리를 해드렸던 건데 오늘 좀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AACR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스코와 에스모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또 뭔가 나왔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AACR은 말 그대로 캔서 리서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을 연구하는 연구자를 위한 학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연구를 대상으로 하고 신약 초기 데이터, 메커니즘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약사 직원이나 뭐 이런 임상보다는 과학자, 대학 교수, 뭐 바이오 벤처의 연구원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주제 자체가 컨셉 자체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약이 될지 말지를 이제 연구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벤처뿐만 아니라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이런 데들도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큰 회사들도 참여하지만 컨셉 자체는 참여자 자체들이 이제 과학자나 대학 교수 이런 연구원 기초 단계에 있는 연구원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 그래서 AACR은 이 기존에 이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무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전은 아스코와 에스모에서 열린다. 그래서 이번 AACR 자체가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만 해도 엄청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AACR에. AACR을 참여함으로써 주가가 막 이렇게 급등하고 뭐가 나온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따가 이제 또 보여드리겠지만,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스코거든요. 아스코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상업화에 좀 더 가까운 기술력을 입증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임상 종양 학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사들의 학회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 약이 실제로 환자에게 적용할지 말지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PEP1510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PEP1510은 여기 아스코에서 중요한 그런 데이터를 발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결과 발표하고 환자 치료 효과에 대한 것을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이것들을 이제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자 자체들이 병원의 의사나 제약사, 바이오 회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이 실제 환자한테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요게 주된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여기서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 대형 기관, 벤처캐피탈, CDMO 회사들까지 이 신약 파트너십 투자 인수 타이밍을 아스코에서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 계약, 여기서도 AACR에서도 뭐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아스코 여기서
여기서부터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성적이 지금까지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굉장히 좋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췌장암이라는 게 또 희귀암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을 좀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으면 이 굉장히 좀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커버리지도 많다고 해요. 이런 이제 블룸버그, CNBC 이런 바이오 전문지에서도 많이 이제 커버한다고 합니다. 아스코에서. 그래서 아스코가 굉장히 중요하다. 5월 말부터 6월 3일까지 열린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월 달에 이 휴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뭐 트주뉴도 트주뉴인데 트주뉴 뭐 기다린 거 답답하긴 한데 PEP 150 때문에 또 이 버틸 수 있는 그런 또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대감이 계속 이제 작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스모입니다.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열리는 암치료 전문 의사들의 학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코와 좀 비슷합니다. 실제 환자 대상 임상 데이터 발표 중심인데 참석자 발표자 데이터 출처가 유럽 위주인 것들이 굉장히 많고 글로벌 빅파마가 이제 유럽 임상 결과를 여기서 발표하는 경우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만약에 출시하려면 이 에스모 단계를 좀 거쳐야 되고 이 부분이 에스모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소연 그 회장 같은 경우는 에스모에서 직접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PEP 150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가 지금 27명 지금 투약했다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 아스코까지는 뭐 30명까지 다 채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8명 1명 늘었거나 29명이거나 뭐 요 정도인데 중간 분석을 한다고 하지만 이 한 달 만에 이제 끝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스모에서는 30명을 다 채웠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가능성이 크고 속도로 봤을 때는 이 임상 환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봤을 때는 30명을 다 투여 완료했을 가능성이 크고 또 중간 분석도 어느 정도 완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에스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아스코의 이 분위기에 따라서 에스모로 또 이어지는 단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코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때부터는 조금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어떻게 보면 소외주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봐도요,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에 대해서 말하는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호가도 비어 있어 가지고요. 뭐 이게 품절주 성격이 있어요. 그 대주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거래량도 많지도 않아서 굉장히 좀 지루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요인들이 아스코와 에스모가 될 것이다. 여기에 플러스 트주뉴의 그 판매사 결정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유럽에서 임상 진행 중이면 에스모 발표가 EMA 허가 기대감으로도 작용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규제 기관 그러니까 뭐 EMA 뭐 이 규제 기관도 이제 참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에스모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분위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아스코가 가장 중요하겠다. 이게 먼저 이제 여기서부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그 가능성을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스코와 에스모는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스코 같은 경우는 미국 치료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 임상 의사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이 분위기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스모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 확장성과 또 허가 전력 확인이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잖아요. PEP150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겠다 안 되겠다 확실하게 좀 갈려서 지금은 이제 기대감이 주된 요인이라면
이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판가름할 수 있는 거는 아스코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AACR 좀 아쉽기는 하지만 성격이 뭐 이렇다고 하니까 이 학회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흘려보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위기는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AACR의 그 발표한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 지난번에 이것도 정리해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게 좀 약했던 것 같고, 뭐 영상을 찍다 보면 자꾸 이제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른 것들 말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 중요한 부분만 이제 체크했는데, 일단은 27명 투약 완료했다고 했어요. 사실상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제가 처음 찍었을 때 17명, 뭐 18명 이 정도 말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안 늘다가 또 최정원 환자 모집이 안 돼가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게 왜냐면은 치료의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들 대상, 1차 치료가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수명 연장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안정성을 뭐 그 위주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한 그 투여를 시키려고 해도 중간에 빠지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간에 다른 걸로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더디다가 이번에 좀 순조롭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방 또 얼마 전에 25명 이제 얘기하셨었는데 27명으로 금방 또 늘었어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조금 더 늘었길 이제 바라면서 또 한 5월 한 중순이나 말쯤에 한번 물어봐서 더 27명보다 늘었는지 이걸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2명은 이제 PVP150만 이제 단독으로 이제 투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잼시타빈 같은 거를 이제 병용 투여하면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 킬로그램당 6mg까지 이제 부작용 없이 양호한 내약성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 1mg당 약물 5mg까지 투여해도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60kg 환자에게는 300mg까지 투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량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췌장뿐만 아니라 뭐 난소암이나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용량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파우프의 타깃 치료 가능성을 입증했다. 그래서 췌장암 환자 80% 과발현, 췌장암 환자의 80%에서 이 파우프가 그 과발현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뭐 우리가 그 예를 들면은 그 허셉틴 있죠. 허셉틴 투주류의 원약이 이제 허셉틴이잖아요. 그 허투 같은 경우는 유방암 환자의 20%에서 과발현하는 그런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들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20%밖에 안 되는데 이 치료제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파프 같은 경우는 80% 췌장암 환자의 80%에서 과발현되는 그런 인자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인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PP1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췌장암 치료제가 전혀 없는데 이 췌장암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이제 표적 치료제가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허트 같은 경우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 허셉틴 같은 경우도 유방암뿐만 아니라 그 용량에 따라서 또는 다른 이제 이게 항암제잖아요. 어쨌든 다른 항암 효과도 좀 많이 나타난 다른 이제 그 항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막 그 조합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것도 이제 용량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 PP150도 여러 군데에 이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이제 치료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시장 중심 개발인데, 제 환자 30%라고 하면 9명 정도 되는 거예요. 미국인을 9명 정도 이제 포함한다는 건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또는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백인이 임상 대상이 몇 프로 이상 돼야 되고,
미국인이 몇 퍼센트 이상 돼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25% 정도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어요. 25% 정도. 근데 이거를 이제 30% 정도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좀 신뢰성을 높인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인은 어쨌든 그 임상 그 환자들이 임상 대상으로 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한 사람당 대부분 기본적으로 1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미국을 피해서 뭐 어디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데를 많이 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터지면서 많은 회사들이 좀 시기가 좀 많이 뒤바뀌었었죠. 임상 그 러시아나 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데, 근데 미국 사람이 없으면 또 아시아인만 잔뜩 있으면은 이거를 신뢰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HIV 같은 경우도 백인보다는 거의 중국인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가 또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을 이제 넣고 또 백인을 넣고, 백인은 스페인, 또 미국인을 일부 넣고, 아시아인은 거의 싱가포르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임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임상에 대한 그런 신뢰성은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지난 기사는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굉장히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앞으로 다가올 기대감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사실 기대도 안 하면 이거 뭐 실망감이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르겠지 하는 또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데, 또 트준이 계약을 하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하루하루 지금 있고, 언제 나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장이 끝나버리면 이게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실망감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있는 만큼 또 실망감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 더 거래량도 없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또 많이 내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이 오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 조금 뭐 이렇게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제 일정이나 상황들을 보면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나와도 사실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AACR 참여 바이오 기업, 뭐 여기 서울신문인지 어디서 이제 캡처해온 자료인데, 뭐 리아캡, 루니, 파로스 아이바이오, ST큐브, 보르노이, 앞타마 사이언스, 아이디언스 뭐 이렇게 이제 참여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회사들 말고도요 더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하나하나 다 하기는 힘들고, 보시면은 사실 어떤 회사들도 AACR에서는 주가가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AACR에서 반응을 하지 않았다, 요거에 자꾸 이게 꽂혀가지고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봤고요. 진짜는 이제 아스코부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코는 어쨌든 덜 완성된 부분에서 이제 발표를 해서 어느 정도 이런 실전에서 뛰고 있는,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뭔가 뉴스가 나오면 아스코부터 이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에스모에서는 여기서 안 나오면 진짜 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스모 같은 경우는 또 박소연 회장이 직접 가서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또 자신감과 또 데이터가 그만큼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진정한 중간 분석의 발표는 이 에스모에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이제 일정을 적어 두시고 주가 흐름을 더 보시면 좀 더 견디기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저도 뭔가 뉴스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하나 영상 찍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채널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저도 템퍼스 AI와 그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에 거의 몰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도 사실 가끔 이제 좀 다른 종목도 좀 올리고 싶은데, 저도 이 종목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템베거, 또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게 이게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고, 이거야말로 좀 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이 종목을 계속 저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뉴스가 안 나오면 영상 찍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뭐가 나와서 재밌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계속해서 뭔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그 항상 또 좋은 올라갔다라는 거를 이제 또 전고점 돌파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을 찍고 싶습니다. 아무튼 영상을 그래서 또 자주 못 찍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정보들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카페 많이 가입해 주시고 계좌 개설도 많이 해주시고 입금 많이 해주시면 여러 가지로 주식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